원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28번째 에피소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네, 자 오늘도 하나 없는 두 번째 방송 녹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중간에 네. 저번 방송에는 매추님을 초대를 해서 네, 저는 한나고요 이 부분을 채웠는데 네. 오늘은 안타깝게도 적임자분을 찾지를 못했어요. 네. 대신 오늘은 여러분들께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실 게스트 두 분을 모셨습니다. 네, 두 분이나 모셨죠. 오늘 제목은 퀴어 교사 특집 해가지고 현직 교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두 분을 모셔서 이제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성차별적인 사례들이나 뭐 네. 성소수자 혐오라든지 네. 뭐 그 밖에 여러 가지 뭐 언피시한 것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직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로 들어보고 또 이야기도 나눠보는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저번에 레고님 나오셨던 방송에서 네, 왜 고등학교에 관련된 에피소드 굉장히 화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네, 많았죠. 그래서 오늘 학교 내부에서는 정말 성교육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교육 과정은 거기에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자, 그러면은 한 분씩 소개를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똘쌤이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서울 소재에 있는 공립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찌라고 하고요. 네. 현재 경기도에 있는 비인가대안학교에서 9학년부터 12학년까지 청소년 친구들이랑 함께 하고 있는데 학교는 1학년부터 다 있는 학교예요. 네, 네. 약간 두 분의 학교가 성격이 많이 달라서 좀 다양한 이야기를 더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찌님 오늘 지금님 애인 네, 있잖아요. 맞아요. 저번에 네. 이거 나중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요? 제가 너무-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제 애인이고요, 여러분. 네. 어쨌든 오늘 제가 애인이 나오면은 이렇게 좋은 마음을 못 숨겨서 좀 들떠가지고 방송을 하는 경향이 좀 있는데요. 오늘은 최대한 그걸 좀 죽이고 우리 현직 교사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는다 생각하고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질문부터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 참. 그러면은 들어가기 전에 두 분의 정체성을 간단히 배경으로 이야기를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 단어들로 자신을 정체화하고 계신지 네.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게이예요. 아주 티피컬한 게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그리고 고찌 고찌님은? 선생님은요? 네. 네, 저도 마찬가지로 시스템더 게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깔고 이제 첫 번째 질문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교실에서 이제 수업을 하시다가 혹은 뭐 아이들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가 자, 아이들 사이에서 성차별적인 언행을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네, 저는 시시때때로 목격을 하는 것 같아요. 아, 왜냐면 시시때때로.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근무하는 데는 초등학교잖아요. 현재는 6학년을 맡고 있고 네. 이전에는 또 다른 학년들을 맡아봤었어요. 이제 작년의 일이 먼저 기억이 나는데 네. 작년에 4학년 담임이었을 때 4학년 아이들이랑 체육 수업 때 씨름을 했어요. 씨름. 네, 씨름을 했어요. 우리 민속 스포츠인 씨름. 네, 씨름을 했어요. 근데 씨름 때 아이들끼리 이제 1대1로 서로 경쟁을 하잖아요. 경쟁을 해서 누가 네. 이기고 누가 이제 네. 지고 할 텐데 거기서 여자의 학생이 네. 우리 반에서 그 태권도 유단자인 유단자. 키도 가장 큰 네. 그 아이가 남자애들 다 이겨버린 거죠. 그랬더니 그 우리 이제 열등감에 사로잡힌 모 학생이 쟤는 남자예요. 쟤는 뭐 우리 반엔 여자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 아이를 조금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다행히 아주 성격이
나이스하고 잘 받아들여준 아이여서 그래서 듣다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 이제 또 우리 열등감에 사로잡힌 그 남학생은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계속. 그 자기가 진 게 너무 억울했는지. 우리 반은 남자 반이에요, 막 이러면서 계속 그런 얘기를 하길래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그랬죠. 그래서 누구누구야. 네. 선생님은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선생님 남자요. 그런데 네가 생각할 때 남자 어른들 같은 모습들이 많아 여자 어른들 같은 행동을 할 때가 많아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랬더니 고민을 해요. 난 네가 지금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미 알고 있어. 선생님은 그래 맞아. 선생님은 남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이지만 다른 남자 어른들보다는 좀 더 여자 같은 그런 것들을 해. 그런데 그게 잘못됐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선생님이 저기 5학년 가르치는 체육 선생님도 남자고 선생님도 남자인데 네. 우리 선생님 겉모습이 비슷해요? 달라요? 왜냐면 그 체육 선생님께서 되게 겉모습이 그 운동을 한 수십 년 하신 것 같은 이런 벌키한 몸매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우락부락한. 그래서 다르죠. 너무 다르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런 선생님이 옳은 거고 그럼 선생님 같이 남잔데도 작고 이런 사람은 잘못된 건가?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래요. 그러면은 우리 반 그 여자아이 태권도 하고 그 다 이긴 그 아이가 씨름해서 남자애들 다 이기고 그래서 그 아이가 남자처럼 이렇게 취급을 받아야 하는 게 네가 정당한 행동이었니? 정당하지 않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죠. 얘기했더니 약간 좀 약간 울기 일부 직전으로 이렇게 하던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렇게 해서 잘 얘기를 했고 그 아이는 그 얘기를 더 이상 하지 않았었어요. 그 여기서 제가 걱정되는 지점이 하나 있어요. 말씀이 물론 잘못됐다는 말은 아닌데 아무래도 학교 내부에서는 이분법적인 성을 중심으로 이제 가르치고 이제 아이들이 그거를 바탕으로 알아듣는 게 쉽기 때문에 혹시 말씀을 들으시다가 나는 이분법적인 성으로는 나를 표현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혹시 우리 똘쌤님의 말씀을 들으시다가 조금 뭐 기분이 상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마 똘쌤님께서는 어쨌든 그 학생들이 이해하고 있는 성의 개념이 이런 것이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다는 것을 우리 청취자 혹시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고찌님도 혹시 그런 그 사례가 있으셨나요? 경험 있으셨나요? 저는 사실은 그렇게 막 특별하게 많이 생각나는 게 있지는 않아요. 네네. 아무래도 대안학교고 제가 이제 중고등학생들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중고등학생 나이대 친구들이랑 지내고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그 성평등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제도권 내에 있는 학교들의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요. 그래서 특별한 사례나 이런 것들이 있다기보단 뭐 그런 적은 있어요. 우리 반 또 친구들 중에 한 이제 남자친구 같은 경우에 이 친구는 남녀 구별하지 않고 굉장히 친하게 잘 지내는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저랑 아주 큰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절대로 축구를 하지 않아요. 근데 저희 학교 친구들 요즘 엄청 이제 유행이 돌아서 점심시간마다 남자친구들이 우르르 몰려 나가서 축구를 하거든요. 전 학년의 모든 남자친구들이 요새 그 유행이에요. 학교에서. 근데 이 친구는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제 안에서 교실 안에서 다른 여자친구들이랑 뭐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냥 대화를 나눈다거나 이렇게 하고 노는 것을 훨씬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반에 이제 남자친구가 딱 둘밖에 없는데 한 친구는 엄청 액티브해서 쉬는 시간만 되면 나가서 움직여야지 겨우 살 수 있는 친구고 이 친구는 완전히 반대인 친구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오히려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말들이 별로 없고요. 선생님들 사이에서 농담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에는 남자애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라고 하신다거나 축구하러 절대 나가지 않는 그 친구 땡땡이라는 친구를 보시면 땡땡이라는 친구는 참 보면 여자애 같을 때가 많아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친구들이 선생님의 말씀에 굉장히 이렇게 뭐 직접적으로 불편하다는 표현을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러고 지나가고 나면 나중에 친구들끼리
이제 속닥속닥 얘기하는 게 이제 쉬는 시간에 지나가다 보면 이제 들리죠. 이렇게 불편했었다거나. 근데 그런 것들이 간혹 보이기는 하는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고 아까 그 축구 얘기는 자꾸 또 하게 되는데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안 나가는 친구들이 간혹 지금 제가 네. 말씀드렸었던 땡땡이 네네. 같은 친구가 있으면 이제 축구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그 친구를 가끔 놀리는 경우가 있죠. 아니, 놀린다기보다는 강요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남자가 돼서 축구하러 왜 안 나와? 막 이렇게 하는 거죠. 저 형은 왜 안 와? 저 형은 왜 축구를 안 해? 뭐야? 막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지. 뭐 그렇다고 해서 저 친구에 대해서 뭐 성차별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기에 혐오스러운 표현, 흔히 알고 있는 혐오스러운 표현들은 스스로 약간 이제 입 밖으로 내는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좀 불편해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런 표현이나 말들은 사실 제가 이제 한 이 학교에 3년째 있는데 첫 해에 왔을 때보다는 많이 줄어 있어요. 오히려 선생님들이 더 아이들을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네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실 저도 지금 어떤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학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아이들끼리 일어나는 성차별적인 언행도 물론 가끔 있지만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아이들 사이에 성차별을 조장하는 말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특히 선생님들끼리 있을 때 뭐 애들 얘기 당연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몇 학년이 누구는 뭐 남자애들하고 안 놀고 여자애들하고만 놀더라 남자애인데 그리고 뭐 누구는 뭐 남자애가 돼가지고 툭하면 운다 뭐 그리고 뭐 누구는 뭐 여자인데 너무 막 얌전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진짜 많이 하더라고요. 참 그거 보면은 진짜 애들이 뭘 보고 배울까 싶은 생각이 들죠. 그런 선생님들 반에 있는 아이들은 그 선생님들이 성차별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경우도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다 같이 짐을 옮겨야 할 때 남자친구들은 남아서 무슨 짐 옮기시고요. 여자친구들은 들어가서 자리 좀 치워놓고 계세요. 뭐 이런 식이에요. 오히려 친구들은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일을 나누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게 좀 너무 기계적인 것도 사실은 마냥 좋다고 볼 수 없을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러니까 성을 기반해서 일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엠빵. 그렇죠. 그런 그런 의미에서 균등하게라는 의미죠. 네네. 완전히 그냥 10개의 일이 있으면 무조건 10명이 10개의 일을 해야 되면 뭐 남자든 여자든 힘이 세든 힘이 약하든 뭐 이런 거 전혀 상관하지 않고 친구들은 그게 기계적으로 엠빵 하려고 하는 경향이 가끔 있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이 남자친구들은 짐을 옮겨라, 여자친구들은 들어가서 청소를 해라, 뭐 이렇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 고찌님이 계시는 학교에 학생들이 그런 성 역할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가사노동이라든지 집안 내부에서 그런 고정된 우리나라에서 교육하는 성 역할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좀 학생들의 인식이 어떤가요? 가정 내에서도 일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해야 된다든지 약간 이런 인식들이 있나요? 저희 학교가 아주 초등 저학년부터 이제 고등학생까지 함께 있는 학교다 보니까 그 나이대에 따라서 아이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이 좀 많이 다르기는 한데 공통적으로 부모님들이 대부분 집안에서의 가사노동을 그래도 다른 가정들에 비해서는 성 역할에 그러니까 고정되어 있는 성 역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려고 노력들을 하시는 가정들이 많아요. 뭐 식사 준비를 할 때 부모님이 꼭 같이 준비를 하고 아이들도 함께 준비를 하게 한다거나 뭐 청소라던가 집에 있는 여러 가지 가사노동들을 대부분 이제 나눠서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아이들이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보고 듣고 배운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그 학교에서 어떤 이제 일을 나눠서 하거나 이럴 때 뭐 남자애는 이거, 여자애는 저거 이렇게 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고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좀 적은 것 같기는 해요. 아니면 뭐 가사 분담도 그렇고 꾸밈 노동 이런 것에 대해서 어쨌든 좀 아이들 혹시 인식이 잡혀 있을까 싶어가지고 궁금해서 여쭤본 거였거든요. 네. 그럼 똘쌤은 네. 저희한테 주셨던 답변에서 약간 고찌님하고 다른 맞아요. 성격이 달랐던 것 같아요. 좀 제가 느끼는 바는 좀 다른데 왜냐면은 일단은 제가 지도하는 아이들은 지금 6학년이고 6학년 아이들이 뭐 이제 서로 이성이랑 같이 같은 공간에서 수업을 받고 하다 보면은 서로 이렇게 약간 좀
그런 건 있어요. 좀 결이 다른 문화를 스스로 느끼면서 성장을 하는 것 같아요. 남자애들은 좀 스포티한 걸 더 그런 활동을 더 선호하고 여자아이들은 좀 안 그런 경우도 당연히 있지만 그래서 그런 차이에서 오는 걸 아이들이 그냥 그래 그런 점은 다를 수 있다라고 이제 뭐 그걸 대놓고 드러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인식이 있다고나 할까요? 네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 그 고찌 선생님께서 계신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n분의 1로 이렇게 나눈다고 했는데 우리는 또 요번 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대북 아시죠? 그 음악 시간에 하는 큰 북. 그게 크고 무겁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옮겨줄 자원봉사할 사람 손 좀 들어볼까요? 이랬더니 그냥 대본에 남자애들 3명이 따닥 손을 들어요. 그래서 남자만 일을 하는 것 같죠? 여자애들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그래서 얘기를 이제 그래서 손을 들어볼까봐 이랬더니 애들이 손을 이제 들었어요. 그 웃으면서 아이들이 그래서 들고 와서 음악 자료실에 계신 이제 실무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음악 수업 때 필요한 거 지금 가지러 갈 건데 이거 챙겨주세요 해서 거기 있었던 준비물 리스트가 가지고 와야 될 게 대북이랑 큰 북 있죠. 그거랑 작은 북 스네어 드럼이랑 각각 스탠드 2개하고 채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아이들을 여자애들 3명 남자애들 2명 이렇게 보냈었어요. 네, 보냈는데 올라와서 이제 앞문으로 들어올 때 보면은 남자애들이 다 대북이랑 스네어 드럼 스탠드랑 무거운 걸 가지고 있고 여자의 아이가 그런데 작은 것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그건 암묵적으로 이제 짐을 잡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보면은 인식이 아이들이 저렇게 인식을 하고 있나 보다라는 걸 느껴요. 네.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초등학교 6학년이면은 아직 남자애들은 사춘기가 올락말락할 때잖아요. 여자애들은 사춘기가 좀 많이 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자애들이 더 키가 큰 경우도 많고 사실 힘이 더 세요. 그쵸. 사실 그 나이 때를 보면 오히려 여자애들이 더 키도 크고 힘이 더 센 경우가 많은데도 무거운 거는 남자가 드는 게 맞아라고 주변에서 사회화가 이미 돼 있는 거죠. 머릿속에 이미 그런 사고방식이 박혀 있는 거죠. 그게 좀 저도 교사인 저조차도 좀 무거운 물건이나 아니면 뭐 물통 같은 거 좀 가득 담아야 돼서 묵직한 그런 짐들이 있으면 부탁을 그냥 근처에 있는 남자애한테 먼저 하게 되는 게 무심결에 그렇게 하는 걸 그런 모습을 저도 스스로 발견하면서도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지라는 생각을 또 언제 하냐면 저처럼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왜소하고 작고 희마리가 하나도 없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그때 뭐 아이들이 뭐 아무런 그런 무거운 걸 짐 같은 거를 뭐 부탁을 하지는 않죠. 뭐 그냥 들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가끔씩 너도 이거 들어, 이거 무거운 거 들어 이렇게 하면은 주변에서 막 이렇게 아이들이 저를 부르면서 얘는 이거 들기에는 너가 더 힘도 세고 한데 왜 얘한테 더 똑같이 시키냐 너가 더 잘 들 수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줬었어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아이들 지금 제가 있는 교실에 있는 아이들한테도 무거운 걸 더 잘 들 수 있는 사람이 꼭 남자 여자가 아니라 힘이 더 세고 덩치가 커서 무거운 물건 더 번쩍번쩍 잘 들 수 있고 이런 아이들이 드는 게 맞다라고 그런 상황이 있으면 또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상황에서 한마디씩이라도 생각날 때라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긴 하네요. 제가 한 가지 재밌는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문제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과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이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있어서 들고 왔는데 이게 어디 나온 문제냐면요. 초등 성평등 연구회에서 출판한 학교의 페미니즘을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 어떤 분이 쓰신 글인데 여기서 이제 남자다움과 여자다움 남자는 이러이러한 성질을 띠고 있고 여자아이들은 주로 이러이러한 성향을 띠고 있고 이런 것들의 고정관념을 좀 타파해보고자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머릿속에 잘못된 고정관념으로 심어져 있는지 좀 지적해주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5명의 아이들의 성향을 읽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 5명의 아이들의 성별을 한번 머릿속으로 맞춰보시라고 그런 문제거든요.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학생 A입니다. 안경이나 물통 등 자주 잃어버리는 다소 덤벙거리는 학생.
자기 이야기를 잘 하지 않는다. 시화 등 그림을 그릴 때 빈 곳 없이 꼼꼼하게 색을 채우고 글자는 자음과 모음색을 달리해 알록달록한 작품을 완성한다. 자, A의 성별은 뭘까요? 이게 답변을 조심하게 네, 되죠. 조심하게 되는데 그냥 자신 있게 얘기할래요. 네네네. 나는 이 아이가 왠지 게이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럴 것 같아요. 약간은 좀 그런 마음이 약간 내성적인 게이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네. 뭐 이건 어차피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럼요.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네. 뭐 저도 사실은 그 말을 들었을 때는 네. 번뜩 떠오르는 모습은 계속 남자아이 네. 저학년 남자친구의 모습이 계속 네네네. 떠오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의식적으로 아닐 수도 있어 하면서 다음 문장을 계속 이제 듣고는 있었어요. 네. 이 아이는 남자 아이입니다. 남자아이는 맞는데 이제 네. 그죠? 네. 그리고 B. 달리기가 빠르고 신체 움직임을 좋아하는 학생. 철봉에 매달리기, 구름 사다리 건너기에 꾸준히 도전한다.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담는 글쓰기를 잘하고 상대의 관점에서 공감하는 자세를 지녔다. 자신의 사랑과 행복한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는 화법에 능하다. 자, 이 아이는 우리 반에 되게 비슷하게 겹치는, 그러니까 다 겹치는 건 아닌데 네. 앞에 두 문장 막 달리기 좋아하고 뭔가 스포츠 활동에 되게 그게 겹치는 아이가 있어서 걔가 떠오르는 걔는 여자아이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여자아이의 이미지가 느껴져요. 우리 그래요? 반 아이의 그 모습이 자꾸 생각나요. 이게 고진님. 개인적인 경험이 되게 많이 그럴 것 같아요. 그 영향을 주는 네. 것 같아요. 음. 저희 반에도 그런 애가 있어서 이 친구는 여자예요. 예. 그리고 학교에서 보는 저학년 친구들이 구름사다리에서 노는 모습을 보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애들은 여자애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히려 왠지는 모르겠어요. 약간 그 고정관념과 네. 다르게. 네, 근데 어. 그러니까 저도 당연하게 이제 그런 데서 노는 친구들을 보면 남자 친구들이 막 더 높이 올라가서 매달리고 뛰어내리고 막 그럴 거라고 저는 초등을 잘 모르니까 네. 그랬는데 막상 학교에 가보면 사실 그런 거 전혀 상관없이 애들은 매달려 있고요. 치마 입고도 막 거꾸로 매달리고 막 난리가 나요. 맞아요. 그래서 그쵸. 그것만 봐서는 사실은 뭐 남자다 여자다를 구별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여자친구의 모습이 더 많이 떠올라요. 이 아이는 여자아이가 맞다고 합니다. 우리 잘 맞추. 그 잘 맞추시네. 이렇게 잘 역시 맞추시면은 현직 약간 선생님들 약간 너무 잘 맞춰버리면 이 문제의 취지와 다른 거 아닌가요? 출제자의 그러겠네. 의도와. 출제자가 한 번 더 꼬아야겠네. 자, 그러면 제 빠르게 네. 몇 개만 더 해볼게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 네, 그러세요. C입니다. 뱀을 비롯한 파충류를 사랑하는 학생. 로봇 공학에 관심이 많고 체스를 즐기며 이야기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 상상의 이야기를 쓰고 이를 책으로 엮는 것을 즐기는데 등장인물의 설정은 굉장히 즉흥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남자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냥 느낌이. 왜냐면 네, 있으면은 우리말에서 정말 예쁨을 많이 줄 것 같은 남자아이들 느낌이 들어요. 저도 이제 듣는 내용 그대로만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남자친구들이 그렇다라고들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네. 것들이 많이 겹치는 맞아요. 친구예요. 네. 그렇죠. 네. 로봇 논리적이라던가 논리적이라던가. 로봇 공학이라던가 네, 파충류를 맞아요. 좋아한다거나 맞아, 이런 파충류에서 이야기들을 이미 이 아이가 세상. 사실은 그래요. 뱀 얘기 나오자마자 바로 네. 그냥 아, 그래요? 네. 이 아이는 여자아이입니다. 멋진 여자애다 정말. 뱀을 좋아하네. 네. 좋다. 자, 그리고 D도 있습니다. D는 제가 읽을게요. 수학은 끔찍하게 싫어하지만 예체능 과목에서는 뛰어난 재능을 보이는 학생. 대상을 관찰하여 자세히 그리고 입체 작품 만들기를 즐긴다. 모든 운동 경기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박자 감각이 뛰어나 펜 비트가 취미이다. 장래 희망은 요리사. 되게 야무진 아이네요. 네. 아마 출제자의 의도를 보자면 그러니까 자꾸 그걸 파악하게 돼요. 아마 남자일 것 같은.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남자가 정답일 것 같은데. 그러셨어요. 전 출제자의 의도가 앞에 부분까지는 되게 여자아이를 염두에 두고 쓰신 내용 같았어요. 그 잠깐만. 뒤에 이 아이가 예체능 좋아하고 스포츠 좋아하고 수학 싫어하고 수학 싫어하고 예체능까지는 되게 여자친구가 그렇네요. 그렇네요. 네. 그렇네, 맞아요. 여자일 것 같은데 그래서 정답이 남자일 거라고. 그래서 그래서.
정답은 어렵네 이 문제가. 정답은 남자아이입니다. 그쵸. 네, 그렇네요. 이게 문제를 연속해서 풀면 그래.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 읽어드릴게요. 이 학생입니다. 네. 친구들 사이에서 리더 역할을 맡는 학생.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동아리를 적극적으로 조직하고 학생 행사에 자원하여 사회를 본다. 쉬는 시간에는 즉흥적으로 생각한 놀이를 친구들과 즐기면서도 동아리처럼 자신이 계획한 활동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수렴해 체계적으로 해나간다. 아주 전형적인 리더십 있는 스타일이네요. 리더십 있는 스타일. 이거 여기에선 전혀 이렇게 우리 고정관념이 느껴지는 그런 포인트가 없는 것 같지 않아요? 남자다 여자다 이런 게 전혀. 네, 저도 이거로는 네. 그냥 저런 학생이 우리 학교에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 교실에 있으면은 진짜 세상 얼마나 편하고 어머 너무 이쁘겠다 진짜. 보기만 해도 웃음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시겠다는 거죠. 이것만 네, 들어서는. 그거는 왜냐면은 뭐 성별이 여자여도 네. 남자여도 뭐 그렇죠. 다 가늠이 딱 그려지는 머리 두 그쵸, 개의 그쵸. 성별이 다 뭐 게이여도 레즈비언이어도 너무 너무 멋있지 않아요? 그분 같아요. 약간 그 서울대학교 그때 총학생회 회장 하셨. 김보미님. 네, 그분의 약간 이미지가 또 약간 느껴지네요. 저도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우리 학교 학생들 중에 그것과 그래도 조금이라도 비슷한 부분들을 더 많이 보여주는 친구들은 여자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리더십 있는 스타일은 그러니까 여성의 이미지에 가깝다. 약간 이런 게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전혀 그래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남자도 않고? 여자도 둘 다 리더십은 충분히 성별과 관련 없는 상관없다. 것이다라는 생각이 없는데 들어요. 이제 초등에서는 보이는 애들 보면 여자애들이 뭐 그런 경향이 조금 더 있을 수 있다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렇지만도 아니에요. 여자애들이 빨리 큰다고 해서 리더십이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빨리 클 뿐이지 빨리 리더십을 내려놓기도 하거든요. 성장하면서. 그럴 수 있겠다. 네. 너는 나서지 마라 이러면서. 그런 건 전혀 없어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 두 분 다 뭐 네. 성별을 고르라라고 한다면은 좀 고르기 힘든 그런 문제인 굳이 거네요. 고르자면은 서울대학교 다닌 레즈비언일 것 같다는 네네네네. 느낌? 이 아이는 여자아이가 맞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물론 앞에 A, B는 살짝 전형적인 느낌이 나는 아이들이 있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 아이들은 전형적이고 다른 아이들은 이상한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 이 문제의 취지인 것이고 네.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가 이 아이의 성별을 미리 알고서 그 아이를 봤을 경우에 너무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편협하게 바라보기가 쉽다. 그거는 위험한 시선이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문제. 네, 그러니까 듣고 계신 분들은 얼마나 맞추셨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문제는 맞추고 틀리고가 전혀 의미가 없는 문제였던 거죠. 네. 전에 읽었던 게 재밌는 게 생각이 나서 오늘 한번 같이 해보고 싶어서 들고 와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두 분은 아까 우리 고지 선생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선생님들이 이제 약간 성 역할에 그 전통적인 성 역할에 사로잡힌 멘트를 하실 때 동료 교사들끼리 서로 지적하는 문화가 있나요? 이 학교에 3년째 다니고 있는데 제가 첫 해에 왔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전혀 없었어요 그런 게. 그런 지적하는 게요? 네, 전혀 없었고 굉장히 말도 안 되게 이제 제가 분노할 이야기들을 막 하시는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빠은 말을 막 하신다는 거죠. 네, 심각하게 뭐 떠오르는 예를 들려드리자면 이제 한 선생님이 학교를 옮기시게 돼서 송별회 같은 행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선생님이 나이가 좀 많으세요. 여선생님께서.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서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선생님이 이제 폐경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본인이 이제 폐경이 와서 뭐 감정도 왔다 갔다 하고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 빠음 말씀을 많이 하셨던 선생님께서 농담처럼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공장문 닫았네라고 하셨어요. 어머나. 헐. 정말 무례하네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정말 놀랐던 건 더 놀랐던 건 저는 그걸 들었거든요. 그게 제 귀에 와서 진짜 꽂혔어요. 제 귀에. 좀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 귀에 와서 그게 팍 꽂혔는데 저는 어이없음에 그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있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그걸 들으셨는지 못 들으셨는지 그냥 그 분위기가 그냥 흐르륵 쓱 지나가 버렸어요. 그렇게 지나갔었던 경우도 있고 같은 선생님이세요. 자꾸 제가 그분 얘기를 하게 되는데 네네. 학부모와 학생을 같이 동반한 면담을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희 학교는 이제 다른 학교들과 달리 여러 선생님이 한 학부모와 한 학생을 함께 면담을 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동석한 면담 자리였는데 이제 그분께서 아마 그 여자친구였는데 그 친구에 대해서 되게 칭찬을 하고 싶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칭찬을 하다가 부모님이 계신 데서 뭐라고 칭찬을 했냐면 이 친구는 뭐 모두 잘하고 모두 잘하고 모두 참 예쁘고 몸매도 참 예쁘고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 부모님께 이 친구를 칭찬하는 그러니까 방법으로 애 칭찬을 몸매 칭찬했다고요? 네. 세상에.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저는 그때. 그걸 듣고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하는 부모님이라면 절대 가만히 안 계실 것 같았는데 또 그 분위기는 또 그냥 쓱 지나갔어요. 아마 집에서 말씀하셨지 싶네요, 진짜. 선생님 앞에서는 말 안 했어도요. 그러니까요. 매우 당황스러웠는데 아이고. 어쨌든 그분이랑은 제가 첫 해에 굉장히 많이 싸웠어요. 워낙 그런 말씀들을 비일비재하게 농담식으로 많이 하셨었던 선생님이셔서 이제 그때 그 면담 때는 부모님이 앞에 계셔서 제가 먼저 말씀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네. 여선생님이 송별회하는 그때에는 다 같이 선생님들이 모두 계셨던 자리에서 분위기가 막 이렇게 뭐 약간 농담식으로 슥 하고 지나갔던 부분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었는데 다 짚고 말씀드리긴 했었거든요. 한참이 지나고 한 1년쯤 됐을 때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긴 했어요. 고치 선생님 그 선생님이랑 대화하는 게 이제 막 불편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까짓거리 뭐 그만둬도 그만이다라는 생각으로 이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 말씀드리긴 했어요. 선생님 불편하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불편하셔야지 고치실 거 아니에요. 불편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그분이 그만두지 않으셔서 3년째 같이 학교를 다니고 있거든요. 근데 진짜 용기 있으시네요. 그러기 쉽지 않은데 생각보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그 얘기를 다른 선생님들하고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다른 분들도 다 느끼고는 계셨어요. 불편해왔고 굉장히 잘못된 언행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라고 느끼고들 계셔서 이제 저 말고도 여러 선생님들이 그 뒤로는 많이 말씀은 해주셨어요. 네. 그래서 네. 그분이 입을 굉장히 조심을 했었는데 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사회인이니까 그렇죠. 매번 불편한 상황을 계속 만들기는 싫잖아요. 맞아요. 사실은. 그래서 한 1년 정도 그렇게 열심히 티격태격 싸우고 네. 2년째 됐는데 많이 조심하시는 것 같길래 쓱 지나다 보니까 어느샌가 또 살짝 나오세요. 근데 정말 놀라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그것도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요. 우리 똘쌤님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초등은요 남자 여자 교사 비율이 현격히 여자 비율이 높다 보니까 네네. 남자 선생님들께서 알아서 자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어떤 그런 아까 고찌 선생님 계신 학교에 있는 그 선생님과 같은 성향의 선생님이 계실지라도 이제 더 조심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른 선생님도 되게 많고 그리고 정말 잘못하면 학교에서 말 실수하면은 정말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죠. 학교는 제도권학교 더 큰일 나죠. 학교는 정말 큰일 나거든요. 또 공립이다 보니까 다 돌잖아요. 그 지역구 내에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까. 그래서 조심스럽긴 한데 반대로 이제 고치 선생님 사례에서는 그렇게 이제 여성의 폐경에 대한 막 그런 것들을 막 조롱하는 그런 게 사례였다면 저희 학교에서는 이거는 행정실장님 얘기인데 여자 행정실 행정실장. 네, 우리 교무실 옆에 찍어서 말씀하셔도 되나요? 그 서울 뭐 지금 같이 근무하고 있구나. 아무튼 그 행정실장님이 한 분밖에 없어서 그분께서 이제 학교에 있는 크고 작은 그런 공사나 기자재나 이런 것들을 네. 이제 관리의 총책임 행정실장님이 맡고 계세요. 젊은 여자분이신데 어느 날 교감 선생님한테 학교 컴퓨터로 메신저가 쫙 왔어요. 남자 선생님들한테만 온 내용이 오늘 오후에 운동장 바깥쪽 화단에 있는 화분을 들어야 하는데
남자 선생님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남자 선생님들 6교시 수업 마치고 뭐 구령대 앞으로 모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참조 메신저 참조 행정실장님의 그 본문이 있는 거예요. 교감생이 남교직원분들 좀 모아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행정실장님 남교사 소집령이구나. 그래서 모였죠. 모여서 그 기수상으로 저보다 하나 위 선배인 남자 선생님께서 이제 모여서 너네들한테 이런 걸 보이게 되니까 내가 정말 부끄럽다라고 하시면서 행정실장님이 그 자리에 오셨어요. 보니까 그게 좀 무거운 흙이 가득 들어있는 화분을 네네. 좀 다른 위치로 옮겨야 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남자 선생님들이 둘이서 같이 들어서 이렇게 이동해서 옮기고 하는 그런 일이었어요. 일 자체가 막 너무 고되거나 막 그렇진 않았어요. 그냥 했는데 하면 하는 일이었는데 굳이 이걸 왜 남자 교사들만 이렇게 불러서 해야 하는가? 남자는 뭐 힘쓰는 일에만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나? 그게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화가 좀 많이 나셔가지고 일 다 끝나고 행정실장님께서 고생하셨어요. 다음에 또 부탁드릴게요. 이럴 때 감사하다고 하시면서 다음에 부탁드릴게요. 감사하면 다음부터는 이런 일은 남교자만 꼭 집어가지고 요청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고 올라가셨어요. 네, 그런 일들이 시시때때로 있어요. 남자 선생님들이 좀 적다 보니까 생기게 되는 일들. 따지고 보면은 뭐 완력에 있어서 물리적인 완력이 성별이 남자인 경우가 좀 더 많이 들 수도 있잖아요. 힘이 더 셀 수 있는데 그쵸. 만약 그거 일이 여자가 혼자 하기 힘들면 둘이 하면 되고 둘이 하기 힘들면 셋이 하면 되고 그쵸. 넷이 붙으면은 해결이 다 되는 일인데 음. 그걸 굳이 이렇게 했어야 했느냐라는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쵸. 그럼 뭐 제도적으로 어쨌든 좀 선생님들의 언행이랄지 아니면 행동을 좀 제재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결국 개개인별로 어떻게 지적을 하고 거기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고쳐질 수밖에 없는 거네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사실 그런 노력들이 있어요. 네. 그런 교육청이나 그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와요. 이제 성평등 관련된 교직원 연수 같은 게 있죠. 전 교직원들이 다 모여서 성 관련 그런 사례들에 네. 관해서 뭐 이제 연수 강사분이 오셔서 사례 중심으로 이런 말을 한 경우가 있어서 이 선생님께서 매우 어떤 그런 거에서 뭐 법적 문제도 있었다.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사례들 알려주면서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켜주는 그런 경우의 연수들이 있어요. 법적으로 들어야 하는 네. 연간 2시간씩 뭐 이런 네네. 게 있기는 해요. 근데 다만 짧고 되게 형식적이죠. 네, 한번 들었을 때 그랬구나. 그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변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변화의 아주 작은 시작일 수도 있다고는 느끼는데 네, 있기는 해요. 뭐 물론 곧 있으면 질문의 뭐 성격이랄까 이런 걸 바꿔서 이제 교실 내에서의 퀴어 문제를 좀 여쭤보긴 할 텐데 네. 그 가이드라인 아니면은 교사들에 대한 연수에서 뭐 트랜스젠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퀴어 분들에 대한 이야기도 다루나요? 다뤄지지 않아요. 뉴스에서 보면은 교육부에서 그런 거를 다루지 말라고 약간 권고하는 그런 내용들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실제로 있었어요. 네. 우리 고찌 선생님은 어떠세요? 제가 있는 현장은 비인가대안학교다 보니까 네. 소속이 없어요, 사실. 네. 굳이 소속을 따지자면 저희는 교육부가 아니고 여성가족부 음.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사실은 행정적으로는 학교 밖 청소년으로 네. 이제 구분이 검정고시를 되거든요. 쳐야 되는. 네, 검정고시를 봐야 되는 친구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도권 내에 있는 학교를 안 다니고 있어서 학교 밖 청소년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학교 차원에서 뭐 교육부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성평등 교육이라던가 성인권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의무적으로 교사들이 받아야 하는 이런 것들이 사실 학교에는 없어요. 비인가대안학교들은 그런 게 있지는 않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이 부분들이 많이 이야기도 나오고 선생님들도 아셔야 되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성인권이나 성평등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점점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학교 차원에서 이런 성평등 교육, 성인권 교육을 기획해서 하고 있기는 해요. 하고 있기는 하고 일단은 좀 길게 잡아서 학교에 비인가대안학교들은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한 번에 막 대대적으로 교육을 벌일 수는 없고 조금 더 시급하게 누구부터 공부를 해야 되냐 해서
교사들이 먼저 해야 된다. 그래서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권 교육을 하기는 했어요. 이때는 이제 저희가 뭐 정해져 있는 제도 안에 있는 어떤 강사들을 모시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판단을 해서 우리가 필요한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연락을 해서 섭외를 해서 모시는 거다 보니까 저희는 했었던 선생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다루셨어요. 뭐 퀴어도 물론이고 학생들 안에 이제 뭐 트랜스젠더 문제까지도 다 성폭력, 성 문제까지 그런 문제까지도 다 같이 다루시는 선생님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네. 근데 그것도 역시나 학교에서도 필요하다고 해서 구성하기는 하는데 선생님들이 워낙 다른 일들도 바쁘시고 수업도 많으시고 하다 보니까 수업 그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으로 진행되기는 해요. 네. 기획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데 실제 진행될 때는 선생님들이 막 수업 다 끝나고 나서 힘들어 죽겠는데 오후에 모여서 연수를 또 듣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또 휴대폰만 하고 앉아 고개 숙이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시죠. 거 약간 민방위 훈련 같은 느낌이 나겠네요. 수업하는데 선생님들이 학생 자리에 앉으면 선생님도 똑같이 학생이 돼서 그렇죠. 꾸벅꾸벅 졸고요. 진짜 똑같죠. 정말 맞아요. 아이고. 저도 생각났던 에피소드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그 아이들 사이에서 어떤 성차별적인 언행이 뭐가 있었나 고민을 해보다가 저도 이제 가르치던 아이들 중에 한 명이 그 당시에 3학년이었어요. 3학년 남자아이였는데 교과서에 여교사와 남학생이 서로 대화를 하는 사파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얘가 막 열심히 낙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교과서 낙서하는 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하거든요. 할 수 있죠, 당연히. 근데 이제 옆에 있던 애가 선생님 얘가 이상한 거 그려요 이래가지고 뭘 그렸길래 그러나 한번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둘이 대화를 하는 말풍선을 그려가지고 만화처럼 한 컷 만화처럼 그려놨더라고요. 네. 근데 뭐였냐면 내용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남자아이가 교사한테 선생님 뭐 못생겼어요, 뚱뚱해요 이런 말을 적어놓은 거예요. 일단 그것도 잘못됐잖아요. 네. 외모 평가를 막 함부로 네. 하는 네네. 거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너 그런 말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또 지가 적어놨어요. 선생님 말풍선에다가. 근데 또 다시 남학생 말풍선에다가 그럼 뭐 경찰에 신고해 보세요. 어차피 경찰은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거예요. 촉법소녀. 근데 그 말을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남자애가 적어놨지 싶은 거예요. 3학년이요. 네, 3학년. 초등학교 초등학교 3학년. 이제 10살밖에 안 된 애가. 그거 어디서 본 거 그러니까 그거를 그럴 것 같아. 아이들이 요새 유튜브를 정말 많이 네네. 하잖아요. 근데 그 영화나 드라마 상에서 나오는 대사를 그대로 거기다 옮긴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를 더 잘 알고 완전히 막 통찰의 그거가 있어가지고 그쵸, 그렇게 물론 알고 그랬겠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저는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 뭐 그냥 단순히 따라한 거든 뭔가 지가 생각이 있어서 쓴 네. 거든 간에 초등학교 3학년 머릿속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일단 그 아이들한테는 어떤 공권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어떻게 보면 경찰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존재라는 그런 인식이 있어야 정상이잖아요, 사실. 근데 이미 그 아이들한테는 경찰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있다. 그것도 약간 어떤 성차별적인 부분에서 그런 생각이 희미하게나마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좀 절망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걔를 불러가지고 엄청 따끔하게 혼냈어요. 네. 잘하셨어요. 네. 절망 안 하셔도 되는 게 스님께서 그렇게 그 아이가 잘못됐다고 지도를 한 거니까. 네. 근데 뭐 걔가 앞으로 또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 이 사회에서 네. 살아가다 보면.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 얘기를 좀 나누고 싶었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거네요. 우리 제도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물론 제도에 문제가 없지만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허점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학생들의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어차피 나는 구속당할 일도 없고 뭐 벌을 받을 일도 없으니까 나는 그럼 당연히 뭐 성범죄 이런 거 뭐 해도 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쵸. 그런 문제 의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그림이. 걔가 또 크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그렇죠. 생각 그대로 크면. 그런 거를 마주치신 적은 없으신가요? 몰라서 그렇다고 봐요. 아이들이 몰라서 그렇다. 몰라서? 아직 초등학교
10살이면은 3학년이면 정말 이런 말 그렇죠. 똥인지 된장인지 모르고 하는 말들이 정말 많아요. 아, 네. 그래서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건 네. 똥이고 그건 된장이야. 된장만 취하도록 하자야. 이렇게 얘기해주면 돼서 그런 문제가 오면은 생각보다 정말 많이 하거든요. 요새 네, 특히 네. 아이들이 TV나 유튜브가 정말 맞아, 이상한 유튜브가 것들을 진짜 많이 문제죠. 만들어요. 뭐 다 장점도 있고 유튜브를 하면서 아이들이 박식해지는 건 있어요. 아, 그래서 장점도 있고 아이들 그런 좋은 점들도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 네. 근데 그만큼 정말 부정적이고 좀 생각하면은 이러면 어떡하지 싶은 일들이 있는데 좀 더 거기에 교사들이 의연하게 대처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아이들이 정말 몰라서 그런 거고 아이들은 덜 만들어진 애들이잖아요. 미완성일 때는 누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거를 완성품으로 만들어가면서 뭔가를 빼내는 거죠. 뭐 누가 어떤 물건을 만드는데 처음부터 완벽한 물건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지금 좀 불량률이 높은데 그것들을 좀 낮춰가는 것이 교육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는 말씀이죠. 그렇지만 네. 아이들이 맞아요. 그냥 놀랄 법해요. 정말 네. 그냥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놀랄 수 정말. 있어요. 놀랄 네. 수 있는데 오히려 현직에 있는 선생님들은 덜 놀라실 맞아요. 맞아요. 이 아이가 또 한 건을 또 지도의 세계에 또 한 발. 네, 아까 그래서 말씀하셨던 선생님이 얘기하신 것 중에 네. 그 부분이 되게 와닿는데 의연하게 대처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네. 네. 맞아.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그러니까 초등에서는 네. 없어요. 왜냐하면 저희 학교는 초등에서 아주 강력하게 미디어를 통제하고 있거든요. 아, 정말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는 스마트폰도 못 만질 정도로 통제를 어른들도요? 어른들도 그러고 있고 각 가정에는 절대로 TV를 설치할 수 없고요. 아, 진짜요? 어머. 네. 가정에까지 오. 통제를 그게 하나요? 이제 학교 입학할 때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있는 한 9학년 정도 올라오기 전까지는 거의 뭐 미디어에 대해서는 거의 접근이 거의 어려운 상태로 와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유튜브를 보고 나서 그런 식의 뭐 말풍선을 그리거나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기는 해요. 저희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이제 뭐 청소년이 됐을 때 그러면 완전히 그렇게 통제되고 살았었으니까 그럼 그런 생각을 전혀 못할까? 그렇지도 않아요, 사실은. 오히려 굉장히 청소년이가 18이 됐는데도 훨씬 더 애들처럼 그런 거에 되게 재밌게 반응하기 그럴 것 같아요. 아. 신기해하고 오히려 늦게 처음 어. 보니까 네, 유튜브 너무 열심히 봐요. 유튜버들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우고 그들의 사생활까지도 막 관심을 맞아요. 가져하고 막 그래요. 진짜 유튜브가 참 정말 양날의 검이 되었죠. 네. 특히 학교에서 특히. 네. 자, 그러면은 이제까지 그 학교 내부, 그러니까 제도권에 있는 학교건 제도권 밖에 있는 학교건 그 학교 안에서 어떤 학생들이 이제 어떻게 성 역할을 인식하고 있고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그걸 어떻게 인식을 해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는지 그 얘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네. 질문의 초점을 우리 퀴어로 좀 옮겨 보겠습니다. 네. 혹시 교실 내부에서 들었던 뭐 퀴어 혐오하는 그런 언행 같은 거를 들으신 적이 있나요, 두 분? 네, 저는 아이가 혐오의 의도를 가지고 있었진 않지만 네. 남자애들끼리 재미나게 놀고 있었어요. 네. 다른 남자아이가 네. 너네는 게이냐? 이래요. 게이냐? 제가 그 말을 들었죠. 왜냐면은 누가 내 얘기를 하지 싶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반응이 싫어하는 거예요. 네. 넌 우리 게이 아니야 이러면서. 그래서 아이들이 쪼르르 오죠. 선생님 제가요 쟤랑 쟤랑 놀고 있었는데 저보고 게이랬어요. 라고 해서 바로 소환을 합니다. 아이들을 교탁 앞으로 와보겠니? 이래서 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이렇게 물어보았는데 그냥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요 라고 알고 있어요. 몇 학년 친구들이었어요? 4학년이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 좋아하는 거요 이렇게 웃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그 얘기를 왜 그 친구한테 해서 쟤네들이 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니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걸 게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그 게이라는 단어를 왜 저 아이들을 놀리려는 의도로 썼어? 그거를 선생님을 설득해줘. 왜 그게 놀림의 단어가 될 수 있나? 라고 얘기를 해봤. 아무 말도 못하죠. 네, 그게 왜 놀리는 말이 되지?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무 말도 못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겠지. 그 이유는 너가 그 단어 자체가 놀림으로 쓰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야. 얘기를 해준 거죠. 네. 그 자리에서도 굉장히 의연하게 대처를 하셨네요. 그러게요. 네, 보통은 그렇게 얘기를 해야죠. 감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너 게이야라는 말을 진짜 많이 하지 않아요? 많이 해요. 그렇죠. 네. 그럼 저도 그때마다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학창 시절에. 저는 게이 말고 여자라는 말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저학년 때부터. 게이냐라는 그 말이 유행같이 막 퍼졌었어요. 학교에서요? 네.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재작년에 제가 이 학교에 처음 왔을 때. 네. 근데 유행같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막 서로 막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남성성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게이냐? 게이냐? 네. 여기저기서 막 들려왔었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학교 갔을 때 그 표현이 너무 흔히 막 쓰이고 있었고 저는 게이로서 그게 너무 기분이 나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돼서 야 나 게이인데 너 그딴 말 하지 마 기분 나빠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표현을 제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 반에 그 축구 안 하는 친구한테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네. 다른 친구들이. 네. 그 말이 들리는 즉시 홀드 시켜요. 그러니까 상황을 완전히 다 멈추게 하고 네. 저희 학교 애들이 저를 좀 많이 무서워하거든요. 네. 제가 눈치만 조금 바뀌면 애들이 싹 눈치를 보고 조용히 좋겠다. 해줘요. 아 부러우세요? 네. 표정 하나 애들이 반응을 해주니까. 그리고는 얘기는 하죠. 저는 근데 초등학생들처럼 네. 그렇게 이제 다정하게 말을 할 수는 없고요. 네. 그럴 만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청소년들한테는 그렇죠. 네.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해 주기는 해요. 근데 이 친구한테 너 게이냐는 표현이 얼마나 뭐 혐오적인 표현인지 네가 설명해 봐라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저는 그냥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뒤로는 잘 안 하더라고요. 어떤 얘기를 해줬냐면 우리 주변에도 분명히 있을 수 있어. 사실 절 얘기했는데 너들이 보고 있는 네 앞에. 나한테 내 얘기라고는 안 하고 우리 주변에도 있을 수 있어. 네. 분명히 있을 거야. 네. 근데 네가 그렇게 말을 하면 네가 놀린 그 친구는 아닐지라도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친구가 그쵸. 그런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상처가 될지 음. 네가 감히 생각도 못할 만큼의 큰 상처를 받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해주고 그걸 여러 번 그런 상황이 올 때마다 했어요. 그랬더니 요새는 그 유행이 지나가서 안 하는지 아니면 네. 교육의 성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을 거의 안 하. 저는 못 들어본 지 꽤 됐어요. 재작년에 제일 많이 들었고. 근데 그것도 되게 웃겨요. 게이냐는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레즈냐 이거는 들어본 적 없어요. 그렇죠. 트랜스젠더냐 이거 들어본 적 없고요. 바이냐 이거 들어본 적 없어요. 그쵸. 게이냐만 들려요. 맞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여러 가지를 시사하는 것 같은데 뭐 일단 첫 번째로 게이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흔하게 알고 있으니까 네.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서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그 말이 혐오 표현이 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남성성 흔히 말하는 그 맨박스에 해당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한 권력에 해당되는 거고 그거를 갖추지 못한 사람일수록 어떤 실격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흠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그런 게이냐라는 말을 자꾸 쓰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남녀 권력 관계도 여기서 갈리는 거지만 네. 여기에 퀴어에 대한 혐오도 오버랩되는 그쵸, 그쵸. 거잖아요. 그쵸, 그쵸. 네. 그렇네요. 진짜 네. 게이냐라는 그 말은 들어봐도 레즈냐 바이냐는 정말 하긴 저도 고등학교 때를 돌이켜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생각나는 에피소드인데 어떤 한 남자애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남자애들은 왜 여성과 여성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를 하다가 네. 이 친구가 남자와 남자가 성관계를 한대라고 하는 그 동영상을 보는 거를 되게 엄청 대놓고 놀리는 장면이 한 번 있었어요. 그러면서 너 그런 거 보잖아 그러면서 걔가 근데 엄청 당황해하는 걸로 그래가지고 막 그냥 그 교실에서 막 나가버리고 막 그랬었거든요.
의연하지 못했네요. 네. 그러게요. 아이니까 의연하지 못했을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가지고 그 친구 지금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연락이 닿기는 했는데 그 당시를 돌이켜 보면 여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것의 동영상 보는 거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라고 넘어가면서 남성과 남성이 보는 동영상, 그러니까 하는 동영상은 굉장히 비정상적인 거다라고 이렇게 약간 치부되는 그런 장면도 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그러니까 포르노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대상화를 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네. 그런데 이 이성의 중심이면서 남성 권력인 이 사회에서 여성은 얼마든지 대상화해도 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대상화된 여성 2명이서 섹스하는 거는 전혀 남자들이 소비하기에 이상할 게 없지만, 그 대상을 소비해야 되는 주체가 되어야 하는 남성이 대상화되어서 영상에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얘네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대구 말씀해 주세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네. 혹시 네. 그러면 교실 그런 안에서 성소수자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을 때 좀 네. 어떤 반응이 있었나요? 예를 들어서 뭐 퀴어 퍼레이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셨다든지 뭐 그런 게 있었나요? 네, 퀴어 퍼레이드, 퀴어 축제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교육청에서는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지만 그냥 못할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네네네. 어떤 수업 장면이었냐면 사회 수업 때 네. 민주주의를 공부를 해요. 6학년 되면은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하는 여러 사람들의 그런 모습 장면들을 사례들을 한번 보는 그 페이지가 나와요, 교과서에. 그래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캠페인을 벌입니다라는 사진과 문구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 캠페인의 예를 아이들이 잘 좀 막연하게 잘 모를 것 같아서 캠페인 하면 저는 가장 떠오르는 게 퀴어 축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시청과 강당에서 성소수자들이, 애들이 성소수자도 모르고 LGBT도 몰라서 그 용어도 한번 설명을 해주고, 차별과 맞서서 우리 차별하지 마세요, 우리 이렇게, 그래서 그런 메시지로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이고 그렇다, 그래서 그런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사회 공동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있다라고 하나의 예시로서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아이들이 이제 되게 진지하게 들었죠. 그 LGBT 이야기를 할 때 모르는 이야기고 정말 생소한 이야기니까 그 아무 선생님도 아무 어른들도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을 테니까요. 아이들한테 LGBT 뭔지 아니? 다 약자야 이렇게 얘기해 줬었을 때 그럼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뭐 B는 남잔데 여자도 좋아하고 남자도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막 그렇게 되게 호기심에 가져서 물어봤었는데 그 스무스하게 잘 받아들여줬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실명해도 되나? 안 되죠. 우리 반 삐 처리해드릴게요. 네. 그 여학생 너는 여자인데 여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남자를 좋아하니까 이성애자의 카테고리에 묶이는 사람인 거고, 또 아닌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게 잘못된 건 아니니까 거기에 대해서 차별하는 게 사람들이 차별을 근데 실제로 받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이 사람들이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야. 얘들아 잘못됐어요?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제가 너무 이렇게 얘기를 아이들한테 뭐 강요하듯이 하는 거여서 애들이 대답한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아닌 건 아닌 거니까. 그렇죠. 네, 아닌 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가끔씩 뭐 이태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이태원 가서 트랜스젠더 분들이 실제로 거기 뭐 계셔서 거기에서 실제로 만나서 대화해보고 이런 얘기도 애들한테 해준 적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삶에 대해서 삶까지는 아니고 이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인지 되게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그냥 이제 수술을 해서 생물학적인 물리적인 그런 그런 6학년이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고 생물학적으로도 이렇게 좀 신체가 트랜지션의 그 과정 중에 어떻게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그래서 내면의 그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아이들이 헷갈려해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네. 잘 받아들였어요. 아이들은 제 느낌으로는 아이들이 하등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우리 고찌 선생님은요?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학교 교실 안에서 뭐 애들하고 이런 말을 해봤다든지. 교실 안에서 이런 과목 안에서 수업으로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왜 수업하면
바로 본론 수업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사실 네. 도입처럼 수다 떨고 이러고 맞아요. 진행하는 게 있거든요 앞에. 네네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다 보면 그 도입이 사실 본 수업보다 더 길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이러저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면 어떨 때는 뭐 LGBT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도 있고 제가 먼저 꺼낼 때도 있어요. 저는 서울 퀴어문화 축제가 다가오면 사실 학교에서 먼저 꺼내요. 수업에 들어가서 다다음 주에 무슨 일 있는지 아냐? 이렇게 하면 얘네가 저 뉴스에서 뭐 봤어요. 그러면서 저랑 똑같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이미 얘네들은 다 알아요. 그래서 뭐 봤어요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그때 꺼내죠. 그러면 오히려 청소년들이라서 정말로 오히려 초등학생 어린 친구들은 선생님이 되게 자연스럽게 말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요. 네. 근데 이제 청소년들은 선생님이 아무리 자연스럽게 말해도 그동안 자기들이 커온 게 있어서 그게 부자연스럽다고 느끼는 애들은 영 불편해하기는 해요. 근데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럼 왜냐면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 그냥 인터넷을 돌아다니면서 LGBT니 뭐 퀴어니 하는 표현들을 들어는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는지 17, 18이 돼도 사실 잘 몰라요. 네. 그래서 LGBT라고 해놓으면 정말로 그게 하나하나가 무엇의 약자인지도 모르는 친구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하나씩 해주고 그리고 퀴어문화 축제가 언제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도 해주고요. 제가 과목이 지리다 보니까 네. 지리 수업을 하다 보면 사실 이것과 관련돼서 할 얘기들이 되게 많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지리 수업 하다가 수업 때 종로나 이태원 이야기 할 때도 있고요. 퀴어문화 축제가 서울에서만 있다가 이제 각 지방에서 점점 하나씩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래서 각 지방에서 여러 지방에서 퀴어문화 축제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이야기들도 사실 지리 수업 안에서는 풀어낼 거리들이 좀 있는 거라서 그렇네요, 정말. 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꺼내면 그런 건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는 하죠. 말씀 듣다 생각난 건데 저도 한 몇 주 전이었어요. 수업 시간에 네. 그 수업에 사파가 있잖아요. 교과서에. 네. 그 교과서 사파 중에 어떤 학생이 4학년 여자아이였는데 저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얘는 왜 이렇게 남자인데 속눈썹이 길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림 보니까 약간 그냥 전형적으로 막 여자를 묘사할 때는 속눈썹을 막 길게 그리고 맞아요. 이러잖아요. 근데 막 남자아이를 그려놓고서 뭐 눈썹을 막 좀 길게 표현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갑자기 거기에 좀 꽂혀가지고 수업 다 때려치고 갑자기 이제 성이분법이 얼마나 허구적인지에 대해서 막 한참 얘기를 했거든요. 4학년 애들한테 이렇게 쭉 수평선을 그린 다음에 이쪽이 남성성의 끝이고 이쪽이 여성성의 끝이라면은 너희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둘 중에 한 군데에만 속할 것 같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아니래요. 본인들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모든 남자들이 다 막 몸이 이렇고 크고 막 키도 엄청 크고 힘도 세고 막 운동도 잘하고 그러냐, 아니면 반대로 모든 여자들이 다 막 머리도 길어? 막 뭐 속눈썹이 다 길어? 아니면 뭐 화장을 다 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본인도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는 이 정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고 약간 치우쳐 있는 사람도 있고 좀 끝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 그리고 얘도 뭐 남자아이지만 눈썹이 길 수도 있다. 얼마든지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니까 정말 아이들이 좀 수업할 때보다 훨씬 더 눈을 반짝이면서 듣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좀 슬픈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육청에서 하지 네. 말라고 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성소수자에 대한 언급을. 네.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게 저는 이런 얘기 하면은 좀 사실 제가 신나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잘 받아들여주니까 고맙기도 하긴 한데 근데 한편으로는 되게 겁도 나거든요. 이 아이들이 집에 가서 뭐 부모님한테 무슨 얘기를 해서 맞아요. 부모님이 뭐 학교에 항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도 하면서 사실 이 얘기를 하여 그런 걱정은 없으셨어요? 두 분은? 저는 그렇게 항의를 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한번 대화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생긴 애가 전혀 걱정이 안 들었어요. 그냥 그리고 진짜 잘못한 게 아닌데 항의를 몰라서 하시는 거니까 모르셔서 하시는 항의셨네요라고 말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래서 저런데 이러한 그런
아무런 잘못이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말이 안 통하면은 저는 그래도 저의 역할을 최선을 다한 것 같아요. 그것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왜냐면 가정이랑도 그런 좀 얘기가 통해야 되는 게 어쨌든 담임 교사로서 해줘야 할 역할 그렇죠. 중에 하나고 의연하게. 아이가 잘 커야 네. 되는데 잘 크기 위해서 알아야 할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근데 혼자 얘기하는 것보다는 집에서 부모님이 함께 얘기를 해줘야 더 바람직한 그렇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항의를 한다면 항의를 제가 받을 것 같아요. 그냥. 네. 항의하세요. 네. 뭐 저는- 이상하다 싶으면 어. 얘기하시면 되고 뭐가 불편하신지 그러면은 뭐 아이가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정말 안 불편한 이야기들만 해서 아이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이런 생각만 하고 성장하길 정말로 원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하고. 오. 그 항의 제가 받을게요. 이런 거요. 네, 네. 되게 멋있으시네요. 고찌 선생님. 네. 저는 그런 걱정을 사실 저도 안 하고 그냥 해요. 네. 그 사실 저는 이제 대안학교라는 현장을 믿기도 하는 거거든요. 대안학교를 아. 보내시는 부모님들을 믿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대안학교를 보내시는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그 주류에서는 조금 벗어나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는 경향들이 이렇게 있으셔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열려 있는 분들이 많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그런 말을 할 때 뭐 부모님이 뭐라고 할까, 학부모들한테서 뭐 항의가 올까 이런 것을 사실 걱정하지는 않아요. 그냥 합니다. 그냥 네. 하고 퀴어문화 축제에서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나서 네. 제가 이번 퀴어문화 축제 갔다 왔잖아요. 네네. 친구랑 갔다 왔는데 갔다 와서 저는 이번에는 퀴어문화 축제 가면서 제가 뭐 간다 어쩐다 이런 얘기를 안 했거든요. 네. 학생들한테 아이들한테. 네. 친구들한테 안 했어요. 근데 끝나고 잘 놀고 돌아와서 월요일 날 학교를 갔는데 다녀온 친구 몇 명이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봤다는 얘기는 깜짝이야. 아니고 봤다는 얘기인 줄 알고. 네. 다녀왔다고 네. 다녀왔다고 되게 저랑 얼마나 전- 열심히 붙어 다녔는데. 손잡고 다니셨잖아요, 두 분. 봤으면 선생님한테 인사를 할 일이지. 봤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다녀왔다고. 그러니까 제가 이쁘다. 이건 조금 제가 되게 뿌듯했어요. 제가 그래도 한 그러니까요. 3년 동안 학교에서 정말. 티내고 다닌 게 얘네들한테는 저 선생님한테는 이런 거 갔다 오면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와서 뭐 갔다 왔고 막 굿즈도 뭐 샀다면서 막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니네 내가 당연히 거기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왜 연락 안 했냐. 전화라도 하지. 더웠는데 음료수라도 하나 사줄 텐데.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선생님은 퇴근 시간 이후로 연락하면 절대로 안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철저히 공적인 관계로 지내시고 계시군요. 그렇죠. 퇴근 후에는 이제 생활인으로서의 삶이 있으니까. 그럼요. 네, 그 직장이니까요. 존중 받아야죠. 아무튼 되게 멋지네요. 아이들하고 그렇게 퀴어 축제에 대해서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하시고. 네. 자, 이 이야기가 재미있지만 네. 지금 1부를 여기서 끊고 네. 그리고 2부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들어주신 분들 감사하고요. 2부도 재밌는 이야기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 잘 들어주세요. 네. 자,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PC한 놀이터 개피방. 언피시함에 지친 게이들의 PC방 놀이터. 어머 어떻게 이거 다 살리면 재밌을 것 같은데. 다시